때로는 친해지는 것도 위험이 따른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하지만 거리 두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 알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가정하자. 대화를 통해 관계가 깊어진 사람이 있고 어느 수준 이상 발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진전하지 않는 관계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쉽다. 문제는 애매하게 친분이 생긴 경우다. 마음을 허락한 상태에서 공격적인 말을 듣거나 잘못된 일이 벌어지면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믿었던 친구 혹은 동료와 사이가 틀어지면 그들에게 털어놓았던 고민거리는 모두 약점이 되고 심지어 내용이 변질되기도 한다. 상대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오간 대화가 왜곡과 과장으로 바뀌고 부풀려져 날카로운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내가 그동안 털어놓은 진심들이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쓰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내 약점을 알아도 그것을 존중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힘겹게 털어놓은 진심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다만 그런 사람은 드물고 그렇기에 새로이 친분을 맺을 때 나를 어디까지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한 뒤 조심스레 대화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참 안타깝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몸과 마음이 가까운 만큼 사소한 생각까지 충돌하기 때문이다. 가장 친한 친구와도 작은 다툼으로 한순간에 틀어진다. 화해하여 관계를 회복하면 다행이지만 까딱하면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된다. 슬프지만 그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이다. 그중 가족은 특히나 갈등이 끊이지 않는 관계다.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 없으며 쉽게 떠날 수도 없다. 그런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는다면 잠시 멀어지는 것을 권한다. 따로 독립해서 지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독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집을 벗어난 장소에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가족과 떨어진 시간 동안 당신의 그릇을 넓히는데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그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인 넉넉함을 갖추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사랑하고 아낄수록 그 대상의 작은 흠집만 나도 크게 아프고 상처받는다. 마찬가지로 가족도 지나치게 가까운 사이이기에 오늘도
당신이 밤을 지새워가며 고민하는 건지도 모른다.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미운 관계들, 가족을 비롯해 친구, 연인, 친인척, 이웃 등 다양한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신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며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구어낸 일에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떠한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한다면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20대 초반 내 손에 쥐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리 주먹을 쥐어도 모래알처럼 빠져나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가는 허황된 일이라고 말하는 작가를 꿈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나 역시 스스로가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져 작가가 되겠다고 남들한테 말하지 못했다. 대신 아무도 없는 학교 도서관에서 언어를 수집해가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작가의 꿈을 다졌다. 동시에 내 삶을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 시간들을 거쳐 2018년 나의 에세이가 출간되었고 그 후 비로소 스스로를 작가라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었다. 정말로 꿈을 이룰 줄 몰랐으니 숨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내 꿈을 알리는 일이
무척이나 두려웠다. 주변 사람에게 말해봐야 글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이냐. 돈도 안 되는 일을 뭐하러 하냐. 글은 그냥 취미로 써라. 라는 반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조용히 글을 써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동네방네에 소문내봤자 그들에게 나를 평가할 기회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고민 상담을 받다 보면 본인이 선언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못 견디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그들은 주변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며 힘들어한다. 무언가를 선언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하지만 그 선언을 실현할 자신이 없다면 말을 아끼는 것도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진로나 꿈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에게만 하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다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친해지면 된다. 남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촉을 날카롭게 세우고 험담의 소재를 찾는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직진할 수 있다면 당당히 목표를 선언해도 된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을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성취감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자.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테고 결과물은 자존감 도둑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는 지금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 드러내고 먼 미래의 계획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 다니지 않는다. 원래 목표란 실제로 증명한 후 공개해야 더욱 멋지게 보이는 법이다. 당신이 내밀하게 품고 있는 꿈은 보물을 묻어두듯 가슴에 간직하라. 꿈을 실현하고 나면 알 것이다. 원하는 바를 이룬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항상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동력이 있고 언제나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어디까지 공감해야 할까?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만큼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형이 없다.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공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공감을 바란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난감하다. 나는 최대한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공감하려 애쓰지만 그런 내게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솔직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해야 할지 혹은 일단 이해한다고 말한 뒤 내 생각을 전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특히 고민 상담을 하다 보면 조언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의도를 풍기는 사람이 꽤 많다. 결국 자신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해달라는 뜻이다. 이미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 일에 반박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때부터 나는 그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반드시 공감해 주어야 하는 순간, 가령 직장 상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거나 연인이 잘못했어도 가끔은 져주는 일, 분명히 있다. 이외에도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많지만 어쨌거나 공감은 결코 의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했으면 한다. 이것은 털어놓는 사람이든 들어주는 사람이든 마찬가지다. 만약 한 번 보고 말 사이라면 무리하게 공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하지만 자주 봐야 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은 들어주되 지나치게 맞장구 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화제를 빠르게 전환하자. 당신이 공감할수록 상대방은 신나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감하는 일도 감정 노동에 포함된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물 흐르듯 자연스레 화제를 바꾸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담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쌈닭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을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는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귀를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게 된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가면 된다.